제 사촌 동생이 지난해 한 8월인가 7월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언니 나 갭 투자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때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 자가를 한 20년 동안 살던 20년 된 구축 24평짜리 팔고 34평 분양권을 매수를 했는데, 사실 생각은 되게 기특했어요. 뭐 갭 투자란 말을 어디서 이제 들었는지, 아 참 갭 투자란 말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겠네요. 저는 아주 쉬운 거라도 처음이신 분들 저한테 질문할 때도 뭐 제재가 뭐예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럼 저는 그 답글 드리는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보시고,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유치하지만 모르는 한두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. 이제 갭 투자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매매해서 집을 전세로 세팅을 할 때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차이, 그 갭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제 갭 투자라는 말이 나온 건데, 이게 조금 좋지 않은 말로도 많이 쓰여서 저는 전세 끼고 매매 이런 말을 더 좋아하긴 해요. 어쨌든 동생이 갭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 뭐였냐면, 이제 뒤늦게 조금 부동산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사촌 동생이 나 그 좋은 아파트 너무 언니 입주하고 싶지만 참고 이거 전세 주고 나는 진짜 낡은 빌라에 월세 살면서 전세 받은 걸로 투자를 또 해볼까 해서 언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제 사촌 동생이 사는 곳이 인천이거든요. 다른 곳이었으면 그때는 아직 부동산이 이렇게 꺾인 때가 아니어서 괜찮은 방법이다 했을 건데, 글쎄 인천은 좀 공급이 너무 많아서 전세가가 굉장히 눌릴 수도 있어서 딱 그렇게 정하지 말고 그 시즌 되면은 언니하고 좀 상의 좀 하자, 어쩌면 네가 먼저 들어가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,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가 이제 올 봄에 다시 상의를 했죠. 지금 전세가도 너무 낮지 그치? 이 녀석이 그걸 살 때는 규제 지역이었어요. 그 얘기는 뭐냐, 실거주 2년 채워야지 비과세 받는 거죠. 그래서 같이 상의해서 이번엔 차라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입주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. 이 얘기를 잠깐 동생하고 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 좀 해드리면 좋겠다. 사실 지금은 어떤 투자보다도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하기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. 그래서 갭 투자 말고 요렇게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또는 투자하시라고 정리해봤어요. 지금은 갭 투자 말고 이런 거 하세요 라고 제가 정리해보니까 4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 첫 번째, 기축.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거죠. 가능하면 신축이나 준신축 중에서 매수해서 내 집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. 갭 투자로 전세 세팅 이런 거 말고요. 지금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.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살 집으로 꼼꼼하게 한번 골라보세요. 특례보금자리론 잘 활용하시면 금리 낮게 해서, 당연히 이거 대출 받으실 때는 원리금 상환 계산하시고 다시 금리가 오를 것까지 좀 계산하시고 그렇게 세팅하셔야 되는 건 아시겠죠? 아마 투자용 물건 보러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기분이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분양권으로 내 집 마련 또는 갈아타기. 분양권 투자가 아니에요. 분양권 투자 분양권 투자라는 건 분양권으로 사서 분양권으로 파는 건데, 이게 양도소득세가 매도는 할 수 있는데 1년 미만 70%, 1년 이상 60%, 등기 안 치면 마지막까지 60%. 이게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. 그래서 분양권으로 매도해서 실익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 동생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사촌 동생이 얘기 준 거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. 특례보금자리로는 대출 받니? 그랬더니 아니 언니 난 그거 쳐다도 안 봐. 딱 이러더라고. 무슨 소리야? 그랬더니 언니 3.97 나왔어. 집단대출 금리. 근데 그것도 더 내려갈 것 같아. 무슨 소리야? 은행끼리 경쟁이 붙었어.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톡방에서 제일 낮게 해준 은행하고 하려고 지금도 우리가 재고 있어 이러더라고요. 게다가요,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 지날 때마다 30%씩 깎아준대요. 어머나, 웬일이에요? 지금 은행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. 그 금리에도 서로 대출을 해주겠다. 이렇게 해서 행복한 고민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. 사실은 3%대면은 이게 금리 난리 나기 이전 금리 아닙니까? 그래서 분양권 좋은 곳 알아보셔서, 계약금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잔금은 어떻게 치를지, 언제쯤 입주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잔금 때 내가 원리금 상환을 얼마큼까지 할 수 있고 감당이 되는지 확인 잘 하셔서 분양권으로 내 집 마련. 지금 20년 된 오래된 구축 사는데 분양권으로 갈아타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그 다음 세 번째,
당연히 재개발, 재건축 얘기를 해야 되죠. 재건축 같은 경우가 집은 낡았어요. 그렇지만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. 사실 재건축은 전세가도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. 그렇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 이런 데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. 지금 조합 설립된 곳들도 프리미엄 많이 빠져서 이거보다 더 빠질까 싶을 만큼 빠진 곳도 꽤 많아요. 열심히 손품도 팔고 발품도 팔고 조사해 보셔서 거기 살면서 아이 태어나서 학교 갈 때쯤까지 가시면 그때쯤엔 사업시행인가 나고 빠르면 관리처분인가까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곳에 더 살면서 학교를 보내야 된다면 초등학교라든지 상권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올수리하는데 생각보다 돈 많이 들지 않아요. 내가 살 거니까. 임대용이 아니잖아요. 꼼꼼하게 따져서 올수리도 정말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조합 설립된 재건축 구역에서 한번 시작해보는 거.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거 나쁘지 않다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나는 정말 실거주를 할 상황이 아니라 투자 쪽으로 꼭 알아보고 싶다. 그런데 정말 갭 투자가 지금 너무 어렵고 갭 투자가 안 된다면 이 방법 해보세요. 바로 재개발. 재개발은요, 원래도 전세가도 낮아서 여기는 원래도 갭 투자는 솔직히 조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. 근데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훨씬 저렴하거든요. 그럼 차라리 이런 거는 월세 세팅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. 사실 제 후배 하나가 15평, 7평 요 정도 되는 아파트 사는데 월세 40만 원으로 좀 저렴한 곳이거든요. 2년이 돼가지고 이번에 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주변 시세는 55만 원, 60만 원이라는 거예요. 이게 말이 돼요? 거의 50% 가까이 올랐어요. 그래서 주인이 뭐 10% 얘기하셨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말씀드렸더니 40만 원에 계약갱신 청구권 5% 하면 얼마예요? 2만 원. 아유, 2만 원 안 올린다고. 그냥 아가씨 그냥 2년 더 사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 주고받고 이러면서 이제 계약이 연장이 됐어요. 이렇게 최근에 월세가 정말 무섭게 오르는 거 아세요?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돼요. 월세를 내가 세팅하고 싶은 재개발 구역 인근에 실제 월세 가격이 얼마인지 월세 수요가 있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. 그리고 입주 물량도 같이 체크하셔야 돼요.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제 사촌동생 얘기했던 그 친구가 지금 입주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월세를 살았어요. 그런데 거기 바로 옆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내놨는데 월세가 안 나가는 거죠. 내가 매수를 고려하는 재개발 구역 인근에 입주 물량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. 아니 아파트가 월세로 막 몇천에 몇십만 원 내놓으면 이런 빌라하고 경쟁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정도 체크 하시고 월세 세팅 나쁘지 않다. 재개발 구역 같이 낙후된 곳에 월세가 나가겠느냐? 그 정도 가격의 월세가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. 역시 손품 발품 많이 파시고 새 놓으실 거니까 집 상태도 좀 꼼꼼히 보세요. 이번에 동생이 이제 갈아타기 하면서 전세 놓고 더 고생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돼서 새 아파트 들어가게 됐잖아요. 굉장히 들떠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사실은 이 사촌동생하고 한 2년 정도 집 매도니 뭐니 같이 임장도 가고 이렇게 실갱이를 조금 했었었는데 성숙됐다?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. 너가 이런 시장을 하나도 겪지 않을 때는 지금 같은 하락시장에 언니가 집 사라면 집 사겠어? 못 사지. 그때 못 사지. 무섭지. 근데 네가 겪어봤잖아. 지금 그래도 아직은 불인이 같은데 네 눈에 볼 때 지금 어떤 시장이야?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되지. 갈아타게 해야 되지. 내가 절실하게 느끼지. 그리고 조금 더 공부했으면 하는 아쉬움. 좀 공급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으면 했던 그 언니 얘기를 조금 더 기다려 들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 조금 있었지만 또 자기 집을 잘 팔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. 이렇게 부동산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항상 기회는 있어요. 우리가 집에는 평생 살아야 되니까, 그리고 집은 우리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늘 부동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.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. 그렇지만 꼼꼼히 이런 유튜브 들으면서 지나있을 거 들으시면 좋고요. 들으시면서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, 세금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꾸준히 그냥 취미생활처럼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오늘 갭 투자 말고 이거 하세요.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기축, 신축이나 준신축으로 특례보금자리론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해보면 어떨까. 두 번째, 분양권으로 투자 말고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하면 좋겠다. 세 번째,
입지 좋은 재건축 구역 조합설 1단계 이후 잘 꼼꼼히 살펴서 내 돈으로 가능한 곳에서 내 집 마련하면 좋겠다. 네 번째, 지금 투자를 꼭 해야 된다면 차라리 재개발 구역 매수해서 월세 세팅하면 어떨까?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. 집, 또 내 돈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, 저하고 꾸준히 같이 공부해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하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주실 거죠? 오늘도 미라클